1999년 7월 16일 대한민국 전역의 텔레비전 화면이 긴급 속보로 뒤덮였습니다. 2년 6개월 무려 907일 동안 경찰의 포위망을 비웃으며 신출귀몰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드디어 검거된 순간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되어 압송되던 그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의 이유는 단순히 그의 검거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의 몸에 걸쳐진 화려한 색감의 무지개색 니트 티셔츠가 대중의 시선을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검거 현장에서 패션이 주목받는 기이한 현상, 바로 블레임룩의 시초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 그가 입었던 옷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소니의 짝퉁 제품이었지만 방송이 나간 직후 동대문 시장과 전국의 옷가게에는 신창원 티셔츠 주세요 라는 문의가 빗발쳤고 해당 디자인은 순식간에 완판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도대체 대중은 왜 흉악한 탈옥수의 패션에 열광했을까요? 신창원의 전설적인 도주는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탈옥을 위해 치밀하고도 독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간방 화장실에 수창살을 자르기 위해 몰래 반입한 쇠톱날 조각으로 매일 밤 조금씩 수창살을 갈가냈습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른 부위는 껌으로 교묘하게 메꿔놓는 치밀함을 보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집념이었습니다. 좁디좁은 환풍구를 통과하기 위해 그는 무려 3개월 동안 식사를 극도로 제한하며 80kg이었던 몸무게를 60kg대까지 감량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그는 앙상해진 몸으로 환풍구를 빠져나가 교도소 외벽을 넘었고 인근 농가에서 옷을 훔쳐입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자 2년 6개월간 이어질 숨바꼭질의 서막이었습니다. 도주 기간 동안 신창원은 전국을 무대로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97만 명이 동원되었지만 그는 마치 유령처럼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를 대하는 대중의 심리였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와 나 같은 불우한 아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고백은 IMF 외환위기로 고통받던 당시 서민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이웃이나 장애인 시설에 기부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를 현대판 홍길동, 의적으로 미화하는 위험한 팬덤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도피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조력자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방 종업원 등 그가 만난 여성들은 신창원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를 신고하지 않고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신창원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동정심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데 능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철저하게 타인의 심리를 이용하며 도주국을 이어갔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흉악범의 행각일 뿐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신창원의 907일 천안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199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가스레인지 수리를 위해 한 가정을 방문한 수리공 김영석 씨는 우연히 집주인 남자를 마주칩니다.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시선을 피했고 집안에는 결혼사진 하나 없이 운동기구만 가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자의 팔에 있는 문신과 숲의 전단지에서 봤던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김 씨는 공포심을 억누르고 자연스럽게 집을 나온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아파트를 급습했고 신창원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오던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드러난 것은 바로 그 화려한 무지개색 티셔츠였습니다. 가장 초라한 순간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아이러니. 이 장면은 대한민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신창원 검거 이후 대한민국은 이상한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입었던 티셔츠가 신창원 티셔츠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동경하거나 그의 서사에 매료되는 대중의 이중적 심리가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블레임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의 패션이나 스타일을 대중이 모방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신창원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첫 사례였습니다. 어쩌면 대중은 IMF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공권력을 비웃으며 시스템을 탈출한 그에게서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티셔츠 뒤에 가려진 진실은 그가 강도치사죄를 저지른 무기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창원 신드롬은 우리 사회가 범죄를 소비하는 방식과 스타성과 악명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무지개색 옷은 그저 껍데기일 뿐 그 안에는 차가운 쇠창살로 돌아가야 했던 한 범죄자의 초라한 현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은 댓글, 관심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